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제27주차 7월 3일에서 7월 9일 사이 주간 정세 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검찰 출신과 이명박 정권 당시 인사들을 중용하고 있습니다. 편향된 그런 인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30% 고정 지지자들을 볼모로 정치 개혁은 외면한 채 진영 사업만 계속하며 적대적 공정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여야 정치 세력의 행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한 수사 장기화는 권력의 하수인임을 자처하는 검찰의 자기 식구 감싸기까지 부패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가보훈부로 격상됐죠. 특정 이념에 따른 독립운동가 선정, 친일행각 지우기, 민주화 운동가 배제 등 반민주 행위를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전 국민적 토론 과정이 필요한 역사적 문제를 특정 권력이 행정행위를 이용해서 왜곡시키려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경제 문제입니다. 자원 고갈, 환경 파괴, 불평등 성장을 지향해온 그런 자본주의 중심의 성장 중심의 경제, 그리고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주장했습니다만 이제는 계속 성장이라는 화두에서 탈성장이라고 하는 이 기후위기, 기후재난에 인류가 생존하기 위한 탈성장 담론을 적극적으로 논의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국책사업으로 추진되는 고속도로 종점이 대통령 부인 일가의 땅이 있는 곳으로 변경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본질은 권력형 노선 변경, 국책사업의 왜곡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 본질은 자연물인 토지를 사적으로 소유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투기 목적의 불법적 소유가 본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연물인 토지의 공공성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업에 대한 규제를 폐지하면 약육 강식의 무법천지로 변할 것인데 지속적으로 기업에 대한 규제를 철폐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소영세기업은 다 죽는 것이죠. 결국 재벌 대기업을 위한 규제 완화 또는 규제 폐지가 될 것입니다. 재벌과 부자들의 세금 감면을 위해 끊임없이 이데올로기를 펼치는 자본론입니다. 세금을 감면해주고 규제를 완화해주면 투자가 늘어나서 생산과 소비가 늘어나고 결국 세원이 늘어난다라고 주장하지만 실제 규제를 철폐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세원이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성장, 제로성장, 마이너스 성장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중은행의 재국공유화 조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새마을금고 등 사치시장에 대한 금융감독 강화를 통해 금융수탈과 금융피해를 방지하는 것이 관건적 시점입니다. 통신의 공공성 관점에서 정책의 주안점을 둬야 합니다. 따라서 시장화와 개방화가 아니라 한국통신부터 재국공유화를 선행하는 것이 옳다.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서 더 많은 통신업체를 양성하는 것이 아니라 통신의 공공성에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술 개발과 모방 그리고 기술 이전 문제, 이것은 역사적인 과정이 있는 것이고 이 국가 책임 하에 기술 개발의 통제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만 기술 개발에 있어서의 국책 연구기관을 통해서든 어떻게 됐든 이 기술 개발의 통제, 관리, 예산 이런 것들을 국가가 일방적으로 관치적으로 통제하는 것만이
기술 개발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한편으로는 기술 개발은 연구 기관과 연구자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또 존중돼야 하는 그런 측면도 있다라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사회 문제입니다. 기저귀도 안 떼고 사교육 현실을 타파하기 위해 교육 목표 다시 설정하는 교육혁명이 필요하다. 대학 수능, 서열화된 대학 입시에 맞춘 유치원에서부터 초중고등학교 전 과정을 거쳐서 서열화된 시험제도, 획일화된 시험제도, 딱 한 번의 한 유형의 수능으로 평생 대학과 또 사회 나갔을 때 직장과 월급이 신분처럼 이마에 낙인이 찍히는 이런 교육 시스템을 변화시키지 않고서는 사교육이고 뭐고 전혀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사사관학교 설립과 진료 과목별 의사를 양성하고 그렇게 양성된 의사는 의무복무기간을 전제로 공무원으로 발령돼야 의사 부족 문제 또 진료과별 부족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역별 의사 부족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엔 인권 선언과 헌법이 보장한 집회 시위 자유를 억압하기 위한 트집이 계속되고 있네요. 또 정부가 나서서 헌법과 유엔 인권 선언의 집회 자유의 결사의 자유를 억압하는 그런 매우 반민주적인 독재적인 통치를 하고 있습니다. KBS 수신료 분리징수 강제는 공영방송 고사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방송의 공정성, 정치적 중립성을 전제로 수신료를 폐지한다면 정부 예산을 일괄 지원하는 방식으로 공영방송을 어떤 정권에도 치우치지 않고 중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존치할 것입니다. AI 기술 자체가 가짜 뉴스를 확대 재생산하는 악순환 상황에 있습니다. 저출생 대책 말만 하지 말고 기아미아, 국내 입양과 파양, 시설보호 및 퇴소 아동, 심지어 유기 아동에 대한 통계 관리 체계를 확립해야 할 것입니다. 그나마 국회에서 이 출생 통보제, 병원에서 아이가 출생하였을 때 부모가 출생 신고를 하는 것과 상관없이 지방자치단체, 시군읍면, 동에 통보하는 그런 법제화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이럴 경우 아이에게 위해를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병원에서 출생하지 않으면 이것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를 보호하는, 아동을 보호하는 적극적인 행정 조치와 그 출생통보제 법에 따른 시행령 문제를 구체화해야 할 것입니다. GS 건설 아파트, 자본의 이윤을 위해서는 인간의 생명조차 무시하는 건설 현장이 또 드러났습니다. 아마 중국에 엄청나게 많은 이 졸속으로 공기를 단축하기 위해서 진행되는 건설 현장에서 부실한 건설이 계속되고 있고, 이것은 건설 노동자, 당장의 건설 노동자에게도 위해를 가할 것이지만 또 거기 거주하는 주민들 또 사람들의 위험을 증가시킬 것입니다. 직장 내 권력관계 속 성추행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처벌을 물론이고 지속적인 방지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높은 노인 빈곤율과 폭염에 생명 위협을 받는 노인들이 존재합니다. 초고령화 속에 노인 요양의 과제가 계속 산적되고 있습니다. 노동 문제입니다. 노동자 총파업은 경제와 정치적 문제의 종합적 이유에서 발생합니다. 민주노총이 제대로 된 총파업을 하지 못함으로써 지금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경제 주체는
가계도 당연히 포함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선상에 있는 노동자 역시 가계이죠. 경제 주체입니다. 가계는 더 어려운 경제 상황에 처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대재해처벌과 시행령으로는 산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고용허가 폐지 등 이주노동자 대책 전면 개편해야 할 것입니다. 기업 정당, 관변단체는 제외하고 노동단체에 대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중단하는 것은 주권남용을 넘어 예산 편성과 집행의 불법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태환경 문제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모두 정의로운 것이다, 이렇게 설정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졸속적인 부실한 실험을 바탕으로 책임질 의사도 없이 미국과 일본 정부의 홍보 역할을 하고 있다면 이 국제원자력기구를 우리는 신뢰할 수 없습니다. 화석연료와 핵발전을 통한 에너지에서 대체 에너지로 가야 하는 것은 명확합니다. 따라서 태양광 사업상의 불법 부정 문제가 있다면 그래서 그것대로 법대로 처벌하면 될 일이지, 그런 부정을 내세워서 불법이 있다는 이유를 내세워서 원전으로 되돌아가는 것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숲, 강이나 자연만이 생태가 아닙니다. 도시에서 살아가는 인간 자체도 생태계의 일원입니다. 현재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포화 상태입니다. 고층 아파트를 지속적으로 건설해 나가고 확대해 나가면 교통, 상하수도, 그리고 인구의 밀집, 이런 것들이 생태계를 파괴할 것이고, 지역 공동화는 지역 격차는 더 커질 것입니다. 국제 문제입니다. 남북 관계 교류 중단과 통일부 해체 주장까지 신냉전 체제 최전방에 한국이 서 있는 모습입니다. 한미일 삼각 군사동맹 완성을 위한 미국의 제2 나토이자 동아시아 군사 전략의 선봉대 역할을 하면서 한일 관계 역사 문제, 핵오염수 문제 등을 모두 양보하는 윤석열 정권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미 경제 관계를 한미 군사 동맹 관계 수준으로 격상시키는 것, 이것은 미국에 절대로 종속되는 것인데,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한중 경제관계 악화를 방치하는 것은 외교에 있어서 기본조차 망각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27주차 7월 3일에서 7월 9일 사이의 주간 정세 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